인구 1300만의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의 아침은 도비가트에서 시작됩니다. 도비가트는 전문적으로 빨래를 해주는 일종의 이 세탁소 같은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빨래하는 사람, 도비왈라라고 합니다. 인도에는 다양한 지역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탁기를 쓰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인도 전역에 이런 도비왈라가 있습니다. 어떤 주는 인구의 6%가 도비왈라라고 하네요. 도비왈라는 도비가트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딱히 누울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 지붕 위에서 주로 잠을 청합니다. 이들의 일상이란 먹고 자고 빨래하고가 전부입니다. 정말 단조롭지 않나요? 빨랫감은 뭄바이 전역의 이 호텔이나 기차, 공장 같은 곳에서 주로 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빨래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다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빨랫감이 맡겨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들어온 빨래인지 표시하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 1시간 정도 세제에 담궈둡니다. 본격적으로 빨래가 시작되면 일은 더욱더 세분화됩니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비누칠에 솔질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대돌에 빨래 치는 일만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빨래를 할 때 저렇게 탁탁 쳐서 때를 뺀다고 하네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헹구는 일만 담당합니다. 저 보따리엔 뭐가 들어있냐고요? 글쎄요. 저것도 이 빨래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저 사람은 빨래 넣는 일만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름표 붙이는 일부터 말리고 다름질하는 일까지 빨래 하나에 무려 10가지의 공정을 거친다고 하네요. 철저한 분업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곳이 바로 이곳 도비가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카스트 제도 자체가 분업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아는 카스트는 계급을 나타내는 4가지뿐이지만 실제 인도에서 직업 등을 규정하는 카스트의 종류는 3,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들은 빨래하는 카스트, 도비인 거고요. This is the business from their grandfathers and from their fathers. If the grandfather dies, the father works. If the father dies, then children start to work. Because these are people are from the same caste. 새벽 4시부터 16시간 동안 화학약품 섞인 물에서 일해 번 돈이 하루 120루피, 우리 돈 3,000원 정도입니다. 하루 1,500벌 이상을 빨아야 하지만 그래도 도비가트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장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다 된 빨래는 이번에는 운반만 하는 도비에게 넘겨집니다. 31년째 수레 끄는 일을 해온 모하메드 씨 역시 대를 이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레는 뭄바이의 복잡한 도로 상황에 맞게 그러면서도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좁고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차선도 없는 대로에서 수레는 기죽지 않고 잘도 달립니다. 트럭도 버스도 겁날 게 없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옥공장입니다.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눈치껏 길을 건너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고 험한 길을 달려온 이 빨래 세탁비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옷 100벌당 단돈 10루피, 우리 돈으로 250원 정도라고 하네요. 되돌아오는 길이라 가벼울라 했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다시 빨랫감을 실어오는 것도 그의 일입니다. 묵은 빨랫감은 이들의 삶만큼이나 무거워 보입니다. 가장 높은 카스트인 브라만의 경우 주로 사제 일을 하지만 요리하는 브라만도 있습니다. 남자가 차고 있는 흰 무명실은 브라만을 상징하네요. 힌두에서는 요리를 아주 신성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의식에 쓰는 음식은 브라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ब्राह्मणों में 시대가 변하면서 이들의 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식이나 연회 음식을 담당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데요. 수완 좋은 브라만의 경우 브라만이라는 간판을 걸고 식당을 개업해 부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스트 중에는 사람들의 귀지를 청소하는 칸사프라는 카스트도 있습니다. 한 번에 10루피, 우리 돈으로 250원을 받는다는군요. 도구는 그리세린과 면봉 정도가 전부입니다. 시대가 변해 카스트를 굳이 대물림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사원에서 일하는 카스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어두워져야 사원에 나타난다고 하네요. 바로 저 남자인데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맨손으로 탑을 올라갑니다. 탑의 높이는 자그마치 65m. 꼭대기에 다다른 남자는 탑에 꽂힌 깃발을 내리고 새 깃발을 갈아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원에서 깃발 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라베나. 주변에서는 깃발맨으로 통합니다. 그는 8살 때부터 32년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이 깃발 다는 카스트, 세와이기 때문입니다. 깃발맨의 아내는 요즘 그가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랍니다. 그래서 밥 대신 주스를 주고 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몸이 둔해질수록 위험이 따릅니다. 맘 놓고 밥도 못 먹는 것이 깃발맨의 운명입니다. 저 아들도 그의 뒤를 따라 깃발맨이 되겠죠? 깃발에도 다 의미가 있는데요. 붉은색은 희생, 노란색은 사랑을 상징한답니다. ବର୍ଷା ହଉଥିଲା ସେତେବେଳେ ଏଇ ମନ୍ଦିର ନଥିଲା ସେତେବେଳେ ଆମର ପୁରୁଣାର ମାନେ ଚୂନ ପ୍ଲାଷ୍ଟର ଥିବା ମନ୍ଦିର ଥିଲା ସେ ମନ୍ଦିରରେ ବହୁତ ପାରା ବାସ କରୁଥିଲେ ଏବଂ ପାରା ଯେଉଁ ମଳତ୍ୟାଗ କରୁଥିଲେ ସେ ଅଳ୍ପ ବର୍ଷା ହେଇକି ଛାଡ଼ି ଯାଇଛି ସେ ବର୍ଷା ଦ୍ୱାରା ସେଇଟା ଖସଡ଼ା ହେଇଥିଲା ସେ ହାରାହାରି ମୁଁ 20 ଫୁଟ ଉଞ୍ଚରୁ ପଡ଼ିଯାଇଥିଲି କିନ୍ତୁ ବିମଳାଙ୍କ ଭରସାରୁ ମୋର କିଛି କ୍ଷତି ବି ହେଇନଥିଲା।
오늘도 깃발맨은 사원으로 오릅니다. 그는 지난 32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깃발을 달았다고 합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서라도 올랐다고 하네요. (65m의) 탑으로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여 분. 그런데 깃발 다는 일에 이골이 난 그도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바람입니다. 저 위에 서면 바람의 압박이 매우 거세다고 하네요. 강풍이라도 불라치면 그냥 버티고 서 있기도 힘이 든다고 하는데요. 깃발까지 바꿔 달아야 하니 전적으로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깃발은 어둠이 내려야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명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그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세화라는 카스트로 태어나 깃발 다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신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사원의 탑 위에서 목숨을 걸고 깃발을 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간 나트 사원에는 오늘 붉은색의 희생을 상징하는 깃발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인도에는 깃발맨에서 요리하는 브라만에 이르기까지 3,000개가 넘는 다양한 카스트가 있습니다. 이들 카스트가 분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생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